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 머니왕 2부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비가 오늘 아침까지 좀 내리다가 지금은 그쳤는데 끝났나 했더니 일기예보 보니까 다음 주까지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오후에 다시 이제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잘 좀 챙기셔야겠고요. 사실 이렇게 긴 장마로 인해서 우리 마음도 축축 처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힘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오늘도 들고 왔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속썩이는 거야? 걱정이 많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번 두 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머니왕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네, 오늘도 든든한 두 분의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주식명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김도영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저 지난주에 없었는데 생각나진 않으셨어요? 많이 생각났죠. 이 답정너인데 엎드려 잘 많이 맞습니다. 생각났죠.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김도영 어드바이저. 너무 많이 생각나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맞습니다. 저는 두 분 뵙고 싶었는데 오늘 또 어떤 든든한 전략 주실지 궁금합니다. 시장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 CPI에 대한 발표 이후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CPI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제가 분석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긴축에 대한 영향권 안에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투자 자산 한마디로 주식 또는 이제 코인 쪽에 대해서 대표적인 위험 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것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출현이 시장을 굉장히 들끓게 하고 있는 상황.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AI 시장에 대한 확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으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전히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 한마디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것도 확고한 성장성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기술적 반등의 초입 구간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이 외국인에 대한 선물과 현물에 대한 것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돌파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반기, 특히 이제 3분기 어떤 산업과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저는 다시 한번 이번 주 강조드리는 산업이 첫 번째로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넘겼던 그런 상황에서 조정에 대한 부분을 살짝 받고 다시 한번 98만 8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그 안에서의 가장 강력한 대장이죠. 에코프로에 대한 것이
시장 대장주로서에 대한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고 실적적인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좋지 않게 나타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컨센서스 한마디로 기대치가 조금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이제 약간 실망감에 대한 것을 아주 살짝 보여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0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터치한 이후에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머리를 들고 있는 이 모습은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대장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글로벌 양극재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증설 이런 것들이 에코프로를 필두로 아니 또 포스코 그룹주들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성장 포인트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에 대해서 포스코 홀딩스가 전 고점을 뛰어넘으면서 44만 7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전에 2차 전지에 대한 상승에서 4월 중순 정도의 고점에 대한 것을 이번에 뚫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포스코 그룹이 2030년까지에 대한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것을 상당히 잘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성장 동력, 그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포스코 스틸리온,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등등 할 것 없이 그룹사 전체적으로 상승, 성장에 대한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안에서 특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030년 기준으로는 양극재 시장 글로벌 1위. 지금 현재 양극재 시장에서 글로벌 1위는 유미코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뛰어넘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튬 산업에 대해서 포스코 그룹은 2030년까지 비중 40%로 확대할 것이고 양극재 시장은 60%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00만 톤에 대한 성장 동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안에서 리튬 내재화, 한마디로 포스코 그룹의 그 수직 계열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그 안에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리튬 내재화는 95%까지 비중을 늘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향후에 대한 방향성을 잘 포착을 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 자동차 섹터에 대한 성장도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성장을 보였듯이 이번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2030년까지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시켜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양적 성장,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더욱더 많은 차량에 대한 판매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차 시장에 대한 확대 이꼴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개선,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엠텍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시장에서 추가적인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중 10% 정도에 대한 비중을 담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2차 전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올라올 수 있는 하드캐리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동차 산업 비중 15% 정도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현대차 그룹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 추가적인 성장 동력 추가적으로 202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와 기아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신차에 대한 발표만 2027년까지 17종, 완전 신차를 17종 이상에 대한 것을 발표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고도화 전략에 대한 믹스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과 전기차로서에 대한 전환, 그리고 이 현대차 그룹도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점유율 확대, 지금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인도 시장과
인도네시아 시장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IRA 법안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장에 대한 가속화를 더욱더 빠르게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에 대한 흐름이 고점에 대한 것을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조정이라고 하는 전체 지수에 대한 조정이 보였을 때 현대차 그룹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성장 동력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나타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가 인도와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2차 전지 안에서도 포스코 그룹에 대한 것이 수익 계열화를 잘 통해서 2차 전지 산업을 이끈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룹사 안에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브레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 모비스에 대한 전일 강력한 상승력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브레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 오토웨버 그리고 이제 현대 글로비스 유통사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완성차 생산인 현대차와 기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룹사 전체적인 실적 개선 그리고 신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까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사실 조금 큰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것은 벤치마킹 형식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HL 만도에 대한 흐름. 이전에 자동차 부품주에서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흐름과는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다시 한번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번에 고점에 대한 돌파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의다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현 이화에 대한 흐름이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면서 이전부터 레벨업을 시켜주는 그런 구간적인 부분 그리고 성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레벨업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이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이후에 눌림목에 대한 공략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정말 성장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을 10%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요 근래 특히 이제 CPI에 대한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에 대한 상승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 산업 특히 후공정에서 패키징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2.5D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상승 흐름이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1차원적인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와 그 뒷단에 따라오는 이제 칩렛이라고 하는 적층에 대한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있는 2.5D 패키징 기술 그래서 한미 반도체라든지 인텍플러스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이번에 3만 원에서 상한가를 치면서 다시 한번 5만 원에 대한 것까지 터치를 했다라고 하는 점 이제 추가적인 성장 흐름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게 HBM이라고 하는 반도체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쪽 산업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HBM을 백그라운드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백업을 해줄 수 있는 DDR5 산업에 대한 서버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슈팅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잘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대장 산업에 대한 것이 잘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하반기에 대한 시장 방향성 잘 잡고 3분기, 4분기 힘차게 달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그동안의 시장 중심축이었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것이 앞으로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쭉 간다라는 말씀 주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까지도 힌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베스트 어드바이저 이다래 위원님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뭐 지금 시장 상당히 해볼 만한 시장이죠. 네, 이번 주 중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그 완연한 물가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미국 시장은 불을 뿜는 시장이 나타났었죠. 파월 연준 의장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지표가 바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인데요. 처음으로 전달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 이것 또한 전년 대비 0.1%로 거의 마이너스에 근접을 한 상황이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여전히 고정시장은 탄탄하다라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또 애틀랜타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임금 상승률 추적기에서는요. 4월에서 6월 임금 상승률이 5.6%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022년 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와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는데 고용은 탄탄하게 유지되는 말 그대로 골디락스에 대한 이러한 데이터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환호를 했죠. 작년부터 극단적인 그 매파적 발언을 쏟아낸 그러면서 그 시장을 불편하게 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죠. 33년 만에 사임을 했는데요. 달러 인덱스 드디어 100선이 붕괴되고 또 시장은 이분이 사임을 하면서 상당히 환호를 했고요. 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 만큼 증시를 둘러싼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대세 상승이다, 패닉 바잉이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은 시장이 급격히 조정을 받을 이유는 없다라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 3가지 섹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파두, IPO 관련 섹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비중 10%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그 화두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파두는 기업 가치가 1조 8천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한국 팹리스 최초의 유니콘 신화를 쓴 기업이죠. 파두의 주력 상품을 보시면요. 데이터 센터의 그 데이터 처리 속도를 늘리고 높이고 안정적인 정송이 가능한 SSD 컨트롤러입니다. 파두가 개발한 이 컨트롤러를 장착한 SSD를 SK 하이닉스가 메타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동사가 상당히 강한 그러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이때부터 파두의 신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립 8년 만에 주요 빅테크사를 고객사로 확보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파두의 SSD는 데이터 시장에서 기존 제품 대비했을 때 저전력 그리고 고성능으로 상당히 그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파두가 지난 3일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번 달이죠. 24일부터 25일까지 수요 예측 그리고 이번 달 27일부터 28일까지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최근 AI 돌풍으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에 대한 이러한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따라서 AI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또 파두의 흥행 성공은 이미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성공은 시작한 것이다. 이미 성공은 예정된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 청약을 통해서 파두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청약 경쟁률로 인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상장되어 있는 파두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간접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를 보신다라면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고 또 파두와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의 그 체결 이력이 있는 그러한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네오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니만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설계나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파드 컨트롤러 IC 디자인 담당 기업입니다. AD 테크놀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두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바로 전기차 충전 섹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기차 충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전기차 침투율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 시장 또 가파르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침투율 확대만큼 전기차 충전 시장은 그만큼 동반해서 상승을 하거나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시장이 전기차 침투율을 따라오지 못했던 부분에 좀 분석을 해보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각 브랜드마다 충전 브랜드가 달랐다라는 이러한 충전 단자가 달랐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최근에 그 테슬라의 그 충전 단자 NACS의 완성차 업체들이 속속 합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충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좀 살펴보시면요. 미국 켄터키주에서는 지난달 30일이죠. 공공고속 충전소에 테슬라의 NACS 충전 방식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이 GM이죠.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GM 볼 수 있고 또 포드,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수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도 독일 기업 처음으로 최초로 그 NACS 도입을 발표를 했고요. 또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현대차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살펴 종목들을 이미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충전기 관련주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뭐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뭐 디스플레이텍, 유라테크와 같은 이러한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을 점심 방송이나 저녁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면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드리고 또 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또 지금부터 또 관심 있게 볼 종목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독일의 대표적인 컨설팅 기관인 로랜드 버거에 따르면요, 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을 내놓았는데 올해 550억 달러에서 또 2030년까지 3,25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6배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을 내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관련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전기공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사는 스마트 배전기기 전문 제조업체이고요. 국내 최초로 전기차 과금형 충전기 사업에 진출한 기업입니다. 동종목 뭐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큰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응이 되신다라면 충분히 진입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동양 EMP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급장치 제조업체이고요. 삼성의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로봇의 핵심 충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섹터가 바로 중국의 수출 규제 관련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비중 10%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일이죠.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8월로 예정된 이러한 중국의 관련 통제가 임박하면서 전기차 업체들이 상당히 그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자, 갈륨 같은 경우에 현재 다양하게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LED라든지 휴대전화, 어댑터라든지 반도체 쪽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쪽이 바로 전기차용 인버터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 충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갈륨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지라갈륨은요, 백금이나 팔라듐보다 상당히 그 비용 저렴하고 또 반도체 다른 관련 재료들보다 저렴하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무게를 줄이고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갈륨에 대해서 이러한 소재에 대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 소식이 나왔죠. 동력 관련 부품의 반도체에 이 갈륨을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선택을 하겠다. 이 부분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로 전기차 업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체들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요, 지난 7월 초에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대한 발표를 했고요. 또 8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국 수출 통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갈륨과 게르마늄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실리콘 카바이드에 관한 이러한 대체품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관련주를 보신다라면 하나 머티리얼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실리콘 부품 제조 업체이죠. 그리고 앞으로 뭐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LX 세미콘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이 보유한 이러한 특허와 장비를 인수를 하고 또 일본 기업에 대해서 또 컴포짓 머티리얼즈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또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 상황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금요일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로 대표되는 이러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집중된 반면에 또 2차 전지로 대표되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된 그러한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앞서 제가 현재 상황에서 뭐 대세 상승이든 패닉 바잉이든 우리가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뭐 됐던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비관론자들이 걱정해 오던 그러한 급격한 시장 조정만 없다라면 지금 시장 섹터 간 순환매가 지속해서 나타나면서 또 포모 심리에 대해서 또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반도체 섹터 보신다라면 단기 과열권에 접어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서 추격 매수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섹터라기보다는 일단 기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타나고 또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또 섹터를 다시 한번 본다라면 반도체 섹터의 상승에 가려져서 그동안 또 시세를 주지 못하고 조정 구간에 있는 그런 섹터들, 뭐 자동차나 조선 관련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루두루 요즘의 트렌드를 좀 읽어주셨습니다. 3가지 비전 전략 주셨고요. 파도 상장 일정 체크해 봐야겠네요. 전기차 충전과 중국 수출 규제 이슈까지 기억을 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 화면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해결사들의 해결 타임 시작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화 문자 주시면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예, 머니왕 이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KG ETS요. KG ETS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가 17,837원이고요. 예. 비중은 40%입니다. 오, 비중이 생각보다 예 적은 편은 아닌데요. 어떻게 이제 추가 매수를 혹시 하신 걸까요? 네네. 오, 조금 더 떨어져서 추가 매수했거든요. 그러셨군요. 단가를 조금 줄였습니다. 네네. 언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2달 이상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저희 김도영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G ETS 17,800원 정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실질적으로. 동사에 네. 대한 것이
이전, 그러니까 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4월 달부터 해서 3월, 4월 이렇게 올라왔던 이 구간은 KG 모빌리티, 한마디로 이제 쌍용차를 KG 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재상장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두각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줘서 이제 잘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5월 초에 KG 모빌리티에 대한 상장이 나타나면서 재료 소멸에 대한 것으로 이제 다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KG ETS는 4월 말 정도였을 거예요. 이전에는 폐기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에 대장격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것으로 조금 전환, 그래서 페라이트 관련된 관련주로 지금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차트적인 측면에서 이 빨간색 선 위에 있는 이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서 좀 많이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에 대한 것이 조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기간적인 힘을 좀 모으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가 원래 진행을 하던 본업이었던 폐기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수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었던 상황에서 업종 변환에 대한 것까지 전환하면서 성장에 대한 것을 조금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서 동사는 의료 폐기물 부분에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업종 변환에 저는 조금 긍정적인 한 표를 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추가적인 매수를 권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비중 40%에 대한 것이 더욱더 확대되면 계좌가 조금 계속 오랫동안 멈춰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표 가격은 조금 이 기업이 적자를 내거나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튼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할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페라이트 관련된 부분 이후에 요 근래 들어와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조금씩은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60선에 대한 돌파 여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 60선 정도까지는 반등을 보여줄 것이고, 그 60선에 대한 돌파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정배열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따라서 시간을 조금 할애하시고 목표 가격을 2만 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선생님. 네. 근데 저번에 그 신사업 2차 전지하고 페라이트 그게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KG 모빌리티 상장할 때 그때쯤 제가 이거를 구입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슈가 있을 때도 전혀 오르지를 않아서 이게 신사업을 진짜 진행을 하는 건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전화드려서. 것을 전환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공시를 내면서 업종을 변경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게 중국이랑 페라이트 수요 이제 그 산화동 관련된 것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이 KG ETS처럼 시총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KG ETS에 대한 시총이 지금 한 5천억 정도, 이전에 36,600원 갔을 때는 1조 3천억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높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움직였던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총이 작은 종목들, 그러니까 슈팅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KG ETS는 KG 그룹에 대해서 그 지분이 46%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유동 주식 수가 55%다라고 생각을 해도 생각 외로 물량이 많이 터져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물량들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KG 모빌리티 상장 전에 나타났던 그 상승에 대한 그 무게감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대한 실적이 저는
신사업에 대한 것으로 어떻게 전환되느냐, 어떻게 발표하느냐까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너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중간중간에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KG ETS 먼저 체크해 드렸습니다. 다음 분 전화로 또 만나 뵈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매주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이 시간에 토요일에 시청을 해주시나요? 예. 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예, 주셨을까요? 필 옵틱스고요. 필 옵틱스, 예, 매수가는요? 예. 그 15,538원에 10%요. 잠깐만요. 15,538원. 538원에 10%.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예, 어제 오후에요. 와, 와, 이거 막 급락할 때 매수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와, 야수의 심장을 가진 우리 시청자님. 이달의 위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예, 부분 예. 다 여쭤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셨어요? 예, 어제 필 에너지를 나는 따따상 언론에서 많이 하길래 그렇게 할 줄 알고 좀 비싸게 좀 잡았다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매도해버리고 그 액수로 이게 필 옵틱스 잡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사실 우리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회사인 필 에너지죠. 새로 예. 신규 상장한 필 에너지의 영향으로 상당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필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그 신규 상장하면서 2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하한가에 들어갔어요. 예. 하한가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한데 하한가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조금 더 빠른 반등을 한 번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하한가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밀어낼 수 있다라는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 상승 모멘텀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필에너지가 2차 전지 장비 전문 기업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필옵틱스에서 물적 분할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에 따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면 그 모든 것 다 제쳐두고라도 하한가를 꽂았다, 하한가에 들어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예. 이거는 도박이거든요. 시장에 예. 지금 제가 반도체 데이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반도체 관련주들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고요. 그 위에도 자동차 섹터나 전기 충전 섹터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 이 종목은요 차트를 보시면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저점을 지켜준다라면 큰 손실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비중이 10%니까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다 하면 기간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반등을 주는 시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면 그때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한 부분 있으세요? 예,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예. 잘 참고해 보시고 정리하시고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생기면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을 때는 그 상장 전까지 본 주식이 오르다가 상장을 하면 이제 다른 주식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본 주식이 떨어지고 상장한 주식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필 옵틱스와 필 에너지가 딱 그 형국이었거든요. 어제의 흐름이었고 일단 당분간은 필 옵틱스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코멘트 이달의 위원께서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시간상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네, 구멍난 계좌를 메꿀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종목들 체크를 해볼 텐데 먼저 AS 받고 오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예, 지난번에 주셨던 종목인데 네.
요즘 포스코 그룹주의 시세가 그래도 2차 전지 내에서는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계속 갈 수 있을까요? 포스코 퓨처의 목표 가격 제시해드렸던 게 42만 원이었는데 42만 원을 터치하고 잠깐 눌리고 있어요. 원래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그 포스코 그룹에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가장 선두 주자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무겁게 움직이겠지만 지속적인 상승력 기대하고요. 목표가 조금 더 높여서 전고점 돌파하는 것, 그리고 한 45만 원에서 47만 원 구간까지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주셨던 게 포스코 퓨처엠이었고, 한 달 전에 주신 게 한미반도체. 네. 히트 종목이네요. 수익률 86%. 어제 또 급등하는 모습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AS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익 보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회사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따라서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을 제공해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달리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 그리고 최고점에서 팔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시장에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타날 때 나는 매도를 하겠다라는 자세로 대응을 하시길 권유드리고요. 지금 2.5D 패키징 기술에 대한 것으로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성장 동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5만 원 다시 한번 재트라이를 좀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이격이 벌어지는 그런 구간에서 5일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 기대하고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오른다 한다면 목표 가격 7만 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AS, 신스틸과 K엔솔 두 가지 좀 받고자 하는데, 신스틸 한번 시세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수익률 최고가 기준 24% 달성 중입니다. 이것도 축하드리면서 AS 받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증권가의 분석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철강이 30조 원 규모가 필요하다라는 전망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대부분 철강 업체들이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그 수출이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거의 70% 가까운 해외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본방송 시청하시면서 목표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요. 자, 차트를 잠깐 보시자라면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이후에 최대 수급이 바닥권에서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정 구간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눌림을 준다라면 이 눌림을 이용해서 재매수 관점으로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서 다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제가 없었을 때 지난주에 K엔솔 주셨는데 한 주 만에 수익을 7%나 올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AS 간략하게 받아볼까요? 네,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죠. 반도체 클린룸 관련주인데요. 삼성전자가 2027년까지 클린룸 7배를 확장하겠다라는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과 공동 개발한 이러한 모듈러 공법을 통해서 클린룸의 강자로 거듭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존 반도체 클린룸 시장에서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 클린룸과 2차 전지 맞춤형 이러한 드라이룸 수주에도 상당히 이제 가속을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K엔솔은 아직 목표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목표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아름다운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목표가까지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예, 지속 보유 의견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K엔솔까지 AS 받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물 주세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요. 예. 고점 돌파를 기대하는 종목이죠. 솔루엠. 솔루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쟁사의 회계 부정 관련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BOE라든지 월마트에 대한 납품하는 것에 대한 회계 부정 적발에 의해서 관련 종목인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이고, 이제 동사가 신규 사업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회사가 이제 배터리, 충전기 이쪽 산업에 대해서 조금 진심 어린 성장 동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있었던 세계 배터리 충전 인프라 관련된 엑스포 개최를 하면서 조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까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슈퍼차저 시장이 130조 시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인프라까지 감안한다면 430조 시장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돌파를 기대하고요. 2023년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성에 집중해서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선물 받겠습니다. 두 번째는 YMC 준비하셨습니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의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이러한 그 공정용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소재 생산 기술을 확보해서 실리콘 카바이드와 같은 이러한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러한 공정용 핵심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소형 제품부터 이러한 대형 디스플레이 대형 제품까지 상당히 대응 가능한 이러한 가공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소재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갈륨 수출 통제로 인해서 사실 실리콘 카바이드를 대체재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라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대체재 실리콘 카바이드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갈륨을 전 세계 갈륨 생산의 97%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이 갈륨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했다, 대체재를 물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전기차 기업들이 실리콘 카바이드를 대체재로 보면서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이러한 실리콘 카바이드를 대체재로 또 생산하고 있는 동사를 주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자세한 대응 전략, 가격적인 전략이나 아니면 뭐 기간적인 대응 같은 부분은 잠시 후 무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격 전략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자세한 핵심 전략들 풀어주실 예정인데요. 먼저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는 하반기 공략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주셨네요. 네, 시장의 방향성이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에 대한 전환, 그리고 이후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까지, 금리 인하 시기까지의 시장은 추가적으로 매력도를 높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그런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단단하고 든든한 대장주에 대한 흐름 전략적으로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인 하반기 시작, 김도영과 함께 전략 짜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달의 위원님 달의 종목 성공에 걸리는 시간 네. 20분이었어요. 모비데이즈. 네네. 네. 우리가 최근에는 제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점심 방송 달달한 10분에서 모비데이즈를 추천드리면서 단 20분 만에 또 목표가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또 제가 또 추천드린 컴퍼니 K 같은 경우에 하룻밤에 거의 목표가에 근접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뭐 머니왕이나 여의도 클래스 그리고 달달한 10분 같은 우리 MTN 방송 많이 보시면서 또 빠르게 수익 챙겨가시고 시장에 대한 전망도 또 체크를 하시면서 많은 수익 빠르게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무방에서 어떻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고 테마를 정확하게 선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정보가 넘칩니다. 그 안에서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까 고민 많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무료 공개 방송 입장하셔서 좋은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W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오른쪽 빨간 버튼 보이시죠?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고 지금부터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